설혜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혜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최근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기웅 후보 캠프 책임자로 자칭한 A씨가 일명 돈선거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김기웅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치인에게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주며 판세를 뒤집으려 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는 관련 내용의 음성 파일을 SBN 뉴스에 제공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권유했다는 식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추가 녹취록이 있다며 추가 폭로 예고와 함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서천군 지방선거판에 김기웅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돈선거 논란이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주며 출마를 하게 해 선거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인데요. 이는 지난 19일 김기웅 후보 캠프 책임자로 자칭한 A씨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김기웅 예비후보는 SBN 뉴스 정견 발표 후 진행한 돈선거 논란에 대한 인터뷰에서 사실 무근이라며 근거 없는 이야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A씨가 선거에 도움이 되니 해당 후보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라는 권유를 해 답변한 적은 있지만 전달한 적은 없다며 A씨의 권유였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반면 A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의 음성 파일을 SBN 뉴스에 제공했습니다. 제공된 음성 파일에는 이미 제시된 녹취록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일에는 특정 후보가 1억 원을 요구하고 이전에 준 2천만 원은 김기웅 후보를 위해 썼으니 돈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는 김 후보의 목소리와 출마 때 1억 원 약속하지 않았냐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억을 달라는 거, 근데 이제 또, 2천만 원 줘서 그건 아니라는 또 말이 안 되잖아. 나는 5천 정도로 넘겨주고, 그렇게 해보라 했더니. 나중에 이제 나올 때, 한 장 약속을 하잖아요. 또한 A씨는 돈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녹취록이 있다는 식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덧붙여 이 녹취록의 전체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면서 법률 자문을 통한 고발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지난 22일 SBN 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선 돈선거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내부에서 고심하고 있고 돈을 준 적이 없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예비 후보 역시 A씨를 상대로 한 고소를 현재 법률 자문단 통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렴한 지역 선거판을 위해 폭로를 한 A씨의 바람에 무색하게도 정가는 날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주로 예정된 국민의힘 군수 경선의 방향은 더욱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조중현 서천군수 예비후보가 돌연 사퇴를 선언한 후 같은 당 김기웅 예비후보의 편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조동준 예비 후보가 당내에 모 후보의 지지 세력이 있어 불공정한 경선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와 또 같은 당 유승광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에 유승광 예비 후보는 말을 아끼겠다며 침묵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조동준 예비 후보는 민주당 군수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선 과정의 불공정을 주장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 예비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간의 합종 연횡을 볼 때 민주당에 잔류한 모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번 경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명하다고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모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김기웅 예비 후보를 지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 예비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입당이 거부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지지자들을 민주당에 대거 입당시켰고 이들이 여전히 민주당에 잔류하고 있어 당내 경선의 불공정성을 일으킨다는 조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는 국민의힘 조중현 후보의 지지 선언으로 김 후보에게 힘이 실린 만큼 김 후보 지지 세력들이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민주당 유승광 예비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는 해석이 담긴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해 김기웅 후보와 함께 같은 당 유승광 후보의 공천을 경계한 것입니다. 조 후보는 이미 지역 정가에서 역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경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후보는 유승광 후보의 공천을 역선택이라 표현하며 당내 경쟁을 본격 선언한 셈입니다. 이에 유 후보는 말로 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깨끗한 선거를 다짐한다며 우리 군민들을 믿는다는 말을 끝으로 자신과 서천 군민들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조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에 잔류한 김 후보 지지당원들의 탈당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두 예비 후보는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원팀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7일 조동준 예비 후보의 개소식에서도 민주당의 일심을 주장했지만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각계전투에 나섰습니다. 마음들을 모아서 민주당에서 우리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사는 세상들을 서천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종잡을 수 없는 행보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주 공천 심사를 앞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지난 보도에서 김기웅 서천군수 예비 후보는 장항 항만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강조했죠. 이번 정경 발표에서는 관광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장항 재련소에 퍼블릭 골프장을 세우고 또 숙박시설과 관광 셔틀버스로 매력적인 관광 코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기웅 예비 후보의 정견 발표 핵심을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장항 재련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광화시켜서 김기웅 예비 후보는 지난 21일 SBN 뉴스를 통해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앞선 S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장항 항만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강조한 김 예비 후보. 이번 정견 발표에서는 서천을 관광도시로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김 예비 후보는 장항 재련소 옆바다는 수심이 깊어 크루즈 선박이 쉽게 위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크루즈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퍼블릭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최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골프 관광 문화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퍼블릭 골프장 근처에는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세우고 셔틀버스를 운영해 관광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퍼블릭 골프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호텔을 재련소에 져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김 예비 후보는 서천을 관광도시로 만들어 침체한 지역 경제도 살리고 활기도 되찾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바다와 강이 서천군의 가장 중요한 자연환경이고 지자체의 중요한 경제력 원천이라며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잠재력 있는 이 자원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여러 사업들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대별로 촘촘하게 복지 시스템을 세워 각 연령층에 필요한 복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싶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군수도전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호소한 김예비 후보. 서천군을 위해 헌신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찾아가고 소통하는 군정을 통해 잘 사는 서천, 살기 좋은 서천, 살고 싶은 서천을. 지난 조중현 당원의 지지 선언이 그의 간절함과 더해져 군수 경선 과정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이어서 노방래 예비 후보의 정견 발표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결자 해지를 외치며 발표를 시작한 노 예비 후보는 6만 인구를 임기 내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여기에 양당을 포함해 어떤 후보도 내놓지 않은 획기적인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창업 식당 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는 젊음의 거리부터 서천으로 온 외부 청년의 정착을 도와주는 제도까지 앵커 리포트입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지난 21일 노방래 예비 후보는 SBN 뉴스 정견 발표에서 결자 해지를 내세우며 서천의 100년 대계를 위한 군수의 적임자는 자신임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묶었는지는 오직 매듭을 묶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며 서천의 방향과 비전을 아는 자신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노 예비 후보가 그리는 미래에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천의 현안인 인구 문제를 언급하며 임기 내에 6만 인구를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생산인구이자 노동인구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청년이 운영하는 창업식당, 청년에게 인기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요즘 느낌 나는 젊음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쇼핑하러 군산까지 가는 청년을 위해 옷가게나 화장품 가게 등도 이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플리마켓을 조성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젊음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리를 밝히고 대중교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가로등 추가 설치, 시가지 경관 조명길 조성은 물론 버스 노선을 늘리고 버스 증차에 힘써 대중교통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월세 등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제도, 서천군 내 상업시설을 이용하면 지역화폐 카드에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페이백 제도, 문화적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영서클 문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예비 후보는 이 같은 청년 정책 이외에도 미래산업, 정주환경 개선, 핀셋 복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거듭 강조해온 장안 국가산단 100만 프로젝트, 신성장 4대 전략사업은 물론 문화융성도시 서천 프로젝트와 동백정 해수욕장 옛모습 복원, 또 어린이집 통폐합과 어르신 놀이터 마련 등을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노 후보는 자신과 함께 미래를 꿈꿔달라는 말로 유권자들의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지난 8년간 과거를 함께 해온 노방래는 여러분과 감동의 미래를 함께 해나가려 합니다. 100년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꿈꿔주십시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최근 획정된 충남도 의원 2곳의 지역구 중 제2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 신영호와 한경석 2명의 예비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SBN 뉴스는 두 후보의 정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견 발표에 나선 신영호 도의원 예비 후보는 충남도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의 시범 사업을 우선 서천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아 인구 증대, 또 농가의 인력난 해소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한 경험을 토대로 더 세분된 지원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영호 후보는 지난 20일 SBN 뉴스에서 진행된 정견 발표를 통해 충남도가 작은 대한민국과도 같다며 도내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작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천안하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는 수도권, 남부는 지방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인구, 의료, 복지, 일자리 경제 등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내 균형 발전 해결을 위해 특위를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의 시범 사업들을 우선 서천에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선 특위를 추진해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정책들의 시범 사업을 우리 서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서천 내 유아 인구가 단 2%임을 지적하며 유아 인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유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어린이집과 보육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해 나갈 육아 종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신 후보는 지역 농가의 중점적인 문제로 고령화와 인력난을 꼽았습니다. 이에 생산 가능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가업 승계와 주거 정비 등 농가의 산업화는 물론 복지로서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활동을 이어가 더욱 필요하고 세분화된 지원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만의 장점도 피력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농수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로서의 농업, 복지로서의 농업을 구분짓고 지원 정책의 세밀함을 더하겠습니다. 충남도 내 균형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연령별 인구 활성화와 농가복지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신영호 후보. 실제로 인력난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서천이 이러한 생산인구 유입과 복지로 발전해 누구라도 살고 싶은 서천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서천군에서 일손 구하기가 여전히 큰 화두입니다. 서천 농산물 유통사업의 전영섭 대표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의 공통된 문제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보도에 고성은 기자입니다.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면사랑 후원회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이어온 전영섭 대표. 지난 9일 전 대표는 SBN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천 지역은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그런 공통적인 문제는 그게 아닐까요? 사람이 없다는 거. 최저임금이 상승하며 농촌 지역에서도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쪽파같이 여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키우는 농가는 그 시름이 더욱 깊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운송 서비스, 식사, 간식 등을 통상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부담은 늘어가지만 사람은 없어 마땅한 인력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동네에 이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급격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농촌 지역까지 이제 여파가 퍼졌어요. 전 대표는 자신의 사업장도 2,000명의 조합장을 상대로 단 3명의 인력만이 이를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와 운송료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로 유가가 급등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인력을 충원하면 좋겠지만 수수료나 아니면 운송료 부분에서 이제 단가가 인상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충남 서천군의 작년 3월 기준 인구수는 32,777명, 만 14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인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은 89.1%입니다. 반면 올해 동월 기준 인구수는 31,444명으로 보다 감소됐으며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은 89.3%로 소폭 상승된 모습입니다. 지역의 농촌도 사업장도 인력난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천의 인구 증가수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다양한 인구 활성화 정책이 실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지난 21일 김태흠 의원이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충청권 후보 경선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후보가 현역 의원 출마 5% 감산을 반영해 최종 득표율 50.79%를 얻었다며 후보 확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경선에 함께 해준 박찬우, 김동완 후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집권 여당의 힘으로 충남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오겠다며 도지사 후보로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충남 서천복지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무장애 도시 서천 만들기를 주제로 제3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서천복지세상네트워크는 윤정복지재단, 서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천군 노인복지관 등 6개 기관이 서천복지를 위해 결성한 모임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강석찬 팀장, 장애인 인권연대 군산지회 심지선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전문가 패널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포럼을 통해 우리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권 보장, 발달 장애인을 기다리는 사회적 풍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기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김재현 네트워크 회장은 장애 당사자와 더불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이 편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와 비장애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지난 20일 양승조 지사는 도청 상황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남주 사장과 회생기업 금융지원 이자 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도 차원의 이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회생 절차를 인가받은 충남도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고 20억 원, 총 200억 원의 규모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2%의 이자를 보전하고 초과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초 충남도 누리집과 온기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연 관광객 4천만 유치를 목표로 충남관광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 센트럴타워에서 충남관광재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양승조 지사와 각 시군, 시장, 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충남관광재단은 지역관광 진흥사업 안정적 추진, 충남관광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설립됐으며 마케팅과 관광자원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과제는 관광둘의 지역협력 사업 추진, 충남형 마이스 산업 기반 구축,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이를 위한 조직은 2024년까지 이실 3팀 23명으로 구성되며 2026년 하반기 마이스 산업단을 신설하면 이실 6팀, 1사업단 29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을 강화합니다. 현장기동반은 건설공사가 본격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약 150개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품질관리 계획 이행 여부, 인력 배치 여부, 레미콘 등 주요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 소홀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장 기동반 운영 강화로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디지털 마이스 공간이 대전 컨벤션 센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은 지난해 7월 추진된 사업으로 온라인 마이스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대전 컨벤션 센터 국제회의장은 화상회의 시스템, 온라인 전용 스튜디오, 중대형 컨벤션 지원 시설 등을 구축한 디지털 국제회의장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마이스 공간 마련으로 대전시는 국제회의, 각종 기념식, 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의 대형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디지털 마이스 선도 도시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며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과학 마이스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을 고성은 이지원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지난 21일 NH농협은행과 농가 일손 돕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NH농협은행을 비롯한 5개의 협의체가 동참해 지역 부추 재배 농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2023년 청사 이전을 앞둔 서천군이 남겨질 현 청사를 활용해 문화의 숲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화 현상을 막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천군은 문화의 숲을 인근에 위치한 보건소와 연계해 고령친화 건강시범 거점 마을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이 버스킹 공연 GEM 콘서트를 주요 전통시장 5일장에서 운영합니다. GEM은 서비스 품질을 추구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문화가 함께하는의 영어 약자로 공연은 각 전통시장마다 12회씩 총 60회 운영됩니다. 상세 행사 일정은 서천읍은 2일과 7일, 장하읍은 3일과 8일, 한사면은 1일과 6일, 판교면은 5일과 10일로 오는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치유의 숲 일원에서 제2회 함께 걸어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치유의 숲을 걸으며 메시지가 적힌 바람개비와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온세미로 미술작품,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MG의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